안녕하셨어요. 드론 이걸째 민속 이야기. 드디어 50번 왔습니다. 설날이 다 왔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서 가장 평온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새로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까지 꾸어온 꿈보다 더 새로운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설날. 설날 하면 누구나 그렇겠죠. 차례 지내고, 세배하고, 그리고 설비 묻어 있고 참. 설빔을 묻어 있고 세배를 지내죠. 그리고 나서, 세배를 가면 세배상을 받죠. 세배상. 그게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다녔죠. 그때는 줄줄이 다닙니다. 다니면 또 이렇게 먼저 가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상청이 있는 집 먼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상청은 마을에 따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늦게 하는 데들도 있대요. 복인들이라고 그래서. 근데 친구 아버지 상청이 있다면 거기부터 가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어른들 가고 친구 아버지네 집 가고 이렇게 가서 도우는 순서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죠. 세배하고 나면 상 받는 세배상을 여기는 그냥 세배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말로 한자성어죠. 세찬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말은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세배를 가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당 문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서당 공부를 조금 했어요. 많이는 안 했고요. 조금 했는데, 그걸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세배를 가면은 세바상이 나오기 전에 꼭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일자 교훈입니다. 글자 한자를요. 지금 16절지 한 반절 정도요. 그 정도에다가, 아니 A4 반절 정도 크기에다가 글자 한자를 써주세요. 낙관도 안 찍으시고 그냥 써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1년 동안 요건 마음에 넣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써주셨어요. 밝을 명자를 써주기도 하고 밝힐 명자를 써주기도 하시고, 대부분 그때는 좀 그런 예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작은 의미의 교훈을 담아주신 것. 그 세뱃돈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자로 안 하고, 저한테 그전에는 이제 세배로 오는 아들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먹을래놓고 붓글씨를 한 푹 써주기도 했었죠. 글자 한자의 교훈, 그거 참 오래 갑니다. 여운이. 그 글자를 참 오래 마음에 담고 살았죠. 그렇게 지내던 설인데, 어제 저녁에 제가 매년 한 분씩 정해서 지역에서 세배를 다녔거든요. 재작년에는 윤여원 교수님 댁을 갔고, 작년에는 범진 스님 댁을 갔는데, 올해는 어디를 가려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도 만만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사 이야기로 가죠. 고사. 이제는요, 고사를 이제 주류를 이루던 큰 고사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고, 그러니까 하는 동네가 적거나 규모가 작고 소박했던 고사들 몇 개를 한 번에 2개씩 앞으로 3번 정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고사 이야기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월, 대보름, 불과 관련된 고사를 2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화제고요. 나머지 하나는 등불 동제입니다. 여기는 달집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기는 동화, 동네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의외로 좀 있었어요. 크게 하던 데가, 동화제는 공주에 2군데, 청양에 1군데에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 청양의 목면 송악리권 아직도 살아남았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없어졌죠. 그 동화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입니다.
뭐 달집하고 같은 개념인데 여기는 속을 비우지 않고요. 장정들이 나무를 해다 쌓아서 그냥 불질러요. 근데 어느 만큼 쌓느냐면 장정 한 사람이 9짐, 말로는 9짐인데 다발이죠. 9다발의 나무를 해다가 한 군데 쌉니다. 좀 허풍스럽게 말하면 동네에 장정이 100명 있는 동네다 그러면은 900다발을 쌓는 거예요. 근데 보통 40, 50%는 다 옛날엔 됐기 때문에 9다발씩해서 50이면 5, 9, 45, 450다발 이렇게 쌓지는 거죠. 아주 큰 것이 되는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불 질러놓고 그 앞에서 고사 지내는 게 동아지예요. 권리풍장 뭐 해서 권리풍장 쳐서 마을 고사 경비 벌고 그 다음에 뭐 유사 선출하고 술 담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형태로 떡하고 그렇게 해서 유교식과 민속신앙이 더해진 고사를 지냅니다. 동아제는요. 근데 고사 방식은 유교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불 앞에서 지낸다는 것만 다르지 그 앞에서 뭐 잔 올리고 하는 것은 강신, 뭐 초헌, 봉축, 그 다음에 아헌, 종헌 이렇게 가는 건 똑같아요. 그 공주에서는요 정월 대보름에 묘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월 대보름 날은 노는 날이 아니고 나무 9짐을 하고 9집밥을 얻어 먹어야 1년이 좋대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그 또래들끼리 그걸 얻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9집 나무를 하고가 사실은 동화제의 영향으로 생긴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제가 조사는 3마을밖에 못했지만 그게 그전에는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민속이기도 해요. 나무는 짝나무를 빕니다. 겨울에 산에 가서 물론 죽은 거 있으면 죽은 것도 비지만 거의 생나무를 비는데 큰 나무에 참나무 가지를 자른다든지 해서 본 주체를 비는 것보다는 그 나뭇가지를 하는데 특히 많이 베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간주나무입니다. 노간주나무라는 나무가 가시개처럼 생겨가지고 향나무처럼 생겼는데 가시 그 잎사귀가 향나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태우면은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탄 때에 나는 소리로 내서 잡기가 물러나간다고 해서 노간주나무를 많이 써요. 근데 동화제의 특징은요, 정월 대보름에 열나은 날 자시에 지내서 보름날 첫 새벽에 지내는 게 아니라 보름달이 뜨고 난 후에 지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날 저녁에 초저녁에 지내는 고사들은 보름달의 정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리고 새벽에 전날 새벽에 해서 보름날 자시에 지내는 것은 뭐예요? 부정이 들드는 것을 금하는 거죠. 근데 이 동화제는 세 개 다 보름달 뜨고 난 뒤에 올리는 축제였었어요. 이 축제는요 희한하게 이 고사는 제가 축제라는 말을 은연중에 쓰듯이 그 개인집의 고사하고 그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정월 대보름에 그냥 시륵분영 막는 동네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집에서 시루떡에서 장떡에다 시루떡 갖다 놓고 그러고서 거기서 빌죠. 그런데 이 동화제를 지내는 마을들은 안악내들이 장떡에서 많이 안 하고 거리제로 나와요. 그래서 뭐 십자된 거리라든지 뭐 그 동네의 상거리로 불리는 데들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 데 가서 고사를 올리는 것이 많은 특징을 갖죠. 그러니까 좀 불놀이가 굉장히 성행하는 겁니다. 아이들 불깡통 돌리죠. 그리고 눈두렁 태우는 집을 넣죠. 그리고 마을에 큰 불 넣죠. 안악내들이 또한
고사진에는 촛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불놀이로서는 아주 특별했던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등불동제인데 이 등불동제를 지낸 마을은 딱 두 마을입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는요.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진말림이 아랫동네하고 북계 이리 양쪽 동네가 했어요. 그 마을 앞에 정안천이 흐릅니다. 근데 그 정안천이 옛날에는 목포에서 호남으로 이제 서울로, 그러니까 공주에서 서울 갈 때 올라가던 큰 길이에요. 그 양쪽 그 냇물 뚝방에다가 등불을 다는데 정말 초일해가 되면은 장정들이 양쪽 뚝에다가, 그게 제법 깁니다. 한 1.5km 정도 되는데 그 마을 앞으로 말뚝을 받고 줄을 매달아줘요. 줄을 묶어줘요. 전부. 거기까지만 해주면 개인집에서는 뭐를 하냐면 정월 초일에 그거 됨과 동시에 수박등을 만들어요. 수박등은 뭐냐고요? 대나무와 한지로 만드는 지금 사찰에서 4월 초파일 날 다는 연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준비해 놨다가 정월 대보름날 개인 고사를 다 거기 나가 지내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지내는데 두 동네에서는 또 뭐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불은 따로 준비하는 거죠. 동네에다가. 석송리 같은 데는요, 불이 참 그게 이제 없어져서 못 보는데 멋있는 겁니다. 장대를요 7m 20, 24절기에 이 24자니까 7m 20 정도 되는 장대를 크게 대나무로 세워가지고요 거기다가 등불을 또 쭉 답니다. 근데 그 아래다가 9집 나무, 장정들이 갖다 쌓는 9집 나무를 모닥불로 쌓아요. 그리고 그 등불 다 켜고 모닥불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제 개인들이 그 양쪽 정안천 변에 나가서 거의 같은 시간에 전부 고사를 올려요. 수박등 들고 나가서. 그 수박등을 다 매달아 놓으면 양쪽에 1.5km가 거의 양쪽에 등불이 켜지겠죠. 그렇게 켜지고 나서 고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동화불 있는 데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것이 술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밤 9시쯤 돼요. 그러면 풍장 치기 시작하고 풍장 한바탕 푹 치고 나면 동네 어른들이 다시 거기다 불 지르고 등불 다 킨 거 줄 당겨서 걸고 그러고 나서 앞에서 불에서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거든요. 큰 불이니까. 그럼 남아서 고사를 올립니다. 고사는 간략하고요. 충문은 안 읽고 그리고 나서 되고 나면 불 주변을 다니면서 다시 풍장을 치죠. 그 불을 쬐면 1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기들서부터 노인들까지 관계없이 나와서 놀았던 민족입니다. 정안의 등불동제는요 사실 매우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걸 공연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공주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이 한 번 공연을 했는데 마침 공주시하고 자매결연 도시였던 야마구치시에서 등불 마술이를 하는데 등불로 된 문화를 좀 공연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공연을 했고요. 5년 후에 다시 초청돼서 일본 야마구치 등불 마술에 2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번에 갔을 때는 야마구치 TV가 저희가 그 3박 4일 동안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그 다큐로 해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정안 석송리하고 북계리의 등불 동제에는 또 재미난 것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불이요, 줄불을 양쪽에 켜놓잖아요. 그 냇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한 200m 이렇게 넓은 내인데 100m, 200m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100m는 훨씬 넘는 내인데 그 양쪽에 켜는 불이 누구 편이 늦게 꺼지느냐, 늦게 꺼지는 동네가 풍년든다 해갖고 그 불 관리를 해요. 누가? 청소년들이. 근데 불꺼우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냉정히 말하면 불짬입니다. 상대방 몰래 습격해가지고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몰래 습격해서 상대방의 등불이 잘 오래 갈 것 같은 데를 막 흔들어 타버리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 탈 것 같은 등을 띄어다가 자기네기다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불 도둑질 한다고 안 하고 불 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사 지내고 들어오면 거기는 양쪽 동네의 청소년들의 불싸움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독특한 게 뭐냐면 이건 석송리에만 있었던 건데 복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뉘, 복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뉘라는 말이 공주에서는 별을 방아쪘어요. 쌀로. 그랬는데 찧어지지 않아서 벼로 남아있는 걸 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복복자를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쌀 속에 복뉘가 들었다고요. 그 뉘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건리풍장을 하러 다니면 집집마다 가서 뭐 대문 앞에서 시리시리 찾고 안에 들어가서 우물, 부엌에 가서 조항, 장독에 가서 칠성 찾고 마당에 와서 성주할 때 마당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 놓고 고사상을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작은 고사를 풍량고사를 지내주고 그 쌀을 쏟아오지요. 그래서 그걸로 마을 고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석송리에 이씨 집안의 부자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쌀에다가 속에다 돈을 넣어요. 돈을 넣는데 그게 왜 복리로 변하느냐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더 낸 사람 덜 낸 사람이 다 드러나 버리면 마을에 덜 낸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쌀 속에 돈을 박는 거예요. 동전도 좋고 종이돈도 좋고 이제 외정 때 이후에는 종이돈도 박혔겠죠. 그러면 그놈을 갖다가 큰 방에다 하나를 놓고 그걸 쏟아요. 그러고서니 반드시 동네에 소녀들, 여자아이들만 들어가서 그것을 헤집어 가지고요. 헤집어 가지고 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를 많이 고르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죠? 이건 평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 동네에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증언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등 풍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풍등 그러면 아시죠? 요즘에 축제장에서 그 비닐로 된 거에다가 그 알코올을 가지고 해서 하늘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민속이 석송리에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저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기구, 열기구처럼 이게 뜬다는 과학적 논리는 맞는데 과연 그것이 촛불로 뜰까 이거? 그분들이 말한 건 촛불이었거든요. 대나무를 아주 얇게 점여서 그걸로 등을 만드는데 등을 지금처럼은 등이 이렇게 접힌 것에다가 불을 놔갖고 그 열로 이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는 안 하지만 6개 정도의 이렇게 선을 해서 끈을 달되 펴지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다가 함석을 얇게 점인 걸 놓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초를요, 도막초를 3개를 켜요.
그렇게 해서 띄울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그걸 해봤어요. 어른들하고. 뜹디다. 그게 떠요. 촛불로도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만들었을 때 그게 멀리 뜨지는 못했고요. 촛불 힘이 해서 그런지 바람을 타면 그냥 떨어지기는 해도 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뜨냐면 4, 5m가 뜨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축제와 관련된 쪽에 워크숍에 가가지고 이런 문화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풍등이 오히려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개발된 것이 아마 기획사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쓴 걸로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분명하게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불놀이로서 그 하나가 더 남아있는 쪽은 뭐냐면 쑥불동제들입니다. 이 쑥불동제는 그 쑥대를 미리 베어놔요. 베어놨다가 요만한 굵기로 한 석자 90cm 정도 길이로 묶어서 동네에다가 말뚝을 박고 그걸 박아놓고 그리고서 위에서 불을 지르고요. 나는 연기를 쐬고 정월 대보름에 다니면 건강하다고 해서 하던 쑥불 동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지불놀이는 이제 지불놀이 그러면 불깡통 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광송을 불 갖고선이 불을 놀리기도 했고요. 그리고선이 뭐라고 그러죠? 횃불로도 했고요. 그리고 논두렁 태우는 논두렁이나 냇물 뚝싱이 태우는 지불도 했고요. 그걸 다 통틀어서 지불이라고 했고 그 안에서 불깡통을 돌리는 형태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정월 대보름의 축제는 하늘에는 달이 둥그렇게 떠 있고 아래에서는 동화, 지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1년 동안 평온하고 동네가 안온해지라고 발전하게 해달라고 비는 고사로 가득 찼던 것이 정월 대보름의 모습이었죠. 산신제나 일부의 마을 고사들이 여름 고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고사도 있는데 불과 관련된 고사들은 모두 정월 대보름에 그것들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다른 기간에는 불로 고사를 주제를 삼아서 고사를 지낸 것은 조사된 바 없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제가 오늘 방송은 내일이 설이고 하니까 오늘 우리 쉽시다 했더니 임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십시다 해서 했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섣달 금음이고 작은 추석입니다. 올해 못다 이루신 꿈 내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드런드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50번째의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